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게 될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양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단체 광주전남지역연합회가 여러분들의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서 이렇게 과학특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훨씬 더 내용을 또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주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한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좀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쉽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즐기는 프로그램인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들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전에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거 큐브잖아요. 여러분들 이 큐브 가지고 노시잖아요. 육면체 큐브 이렇게 맞추는 거. 저도 이거 맞춰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맞추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어떤 색깔이 되었을 때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돌리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계산이 딱 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계산으로서 항상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푸는 것 대신에 컴퓨터가 풀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큐브 솔버인데 이 큐브 솔버를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놀아본 적이 있는 레고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큐브를 놨을 때 얘가 이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를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이걸 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학습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지능을 갖다가 습득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이 그 교향곡 지휘자가 이런 여러 가지 모션 행동에 따라 가지고서 그 연주자들이 연주를 갖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학습한 많은 명령을 갖다 학습하지 못했어요. 자세에 대한 한 그 6가지 정도를 했는데 그게 별로 잘 되지 않는 거.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막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아직 훈련이 덜 된, 그러니까 뭐 아주 전문가가 되기, 교양학 지휘자가 되기 전에 뭐 유치원생이 하는 지휘자 정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것은 학습을 계속하면은 아주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있는데, 단지 아직 학습이 덜 되어 가지고서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보여주고서 이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큐브 솔버를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대로 되도록 미리 짜여진 것입니다.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큐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브를 딱 끄면은 이제 색을 불러오는 센서에 의해 가지고서 각 면에 색을 이렇게 면을 돌려가면서 읽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면을 읽어오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의 면의 색깔을 읽어옵니다. 저 색을 읽을 때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죠.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서 다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계산을 2초 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대충 이게 보면은 20회에서 한 30회 사이에 수렴해요. 왜냐하면 그 색깔이 이게 바뀌어진 위치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25회 정도 평균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자, 현재 회전이 11회전이 끝나고 12회전 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약 한 25회 정도가 되면은 맞춰져야 됩니다. 물론 저 색을 입력하는 것을 컬러 센서가 하는데, 이 컬러 센서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내부 장난감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색깔을 읽어오는데 오차가 없다면은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정확하게 맞히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맞췄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보면은 색이 제대로 맞춘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이렇게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지휘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두 손을 올리면은 음악이 정지가 되고 천천히 내리면은 음악이 시작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6가지 동작 정도를 알아내는데, 제가 지금 학습을 공부를 시키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인공지능이 공부가 지금 빨리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손을 내리면은 이제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것인데 안 될 때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느냐? 이와 같이 그 학습, 아까와 같이 그 큐브 솔버는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가지만은 인공지능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보면은 100점 다 못 맞잖아요. 뭐 비슷한 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잘 훈련된 인공지능은 100점을 맞죠. 그래서 이게 좋은 인공지능하고 또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지능이 떨어지는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을 보았는데 잘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만 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느냐? 실질적으로 인류와 비슷한 영장류도 많았고, 또 인류보다도 훨씬 힘도 세고 민첩한 사나운 맹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보잘것없는 호모 사피엔스가 10만 년이 되면서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되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파헤친 실질적으로 미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해가지고서 2014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져가지고서 이 과정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받아가지고서 과연 그럼 인류가 현재는 주인인데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주인이 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될 것인가, 지위가 이것에 관한 책을 졌는데, 그 책의 이름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호모 데우스가 있는데, 이 데우스는 무슨 뜻입니까?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인데 앞으로 더 발전해 가지고서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이런 종속된 것으로서 전락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쯤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기점,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것을 싱귤레러티,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특이점이 오는 것을 갖다가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시기가 되는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은 과거 우리 인류들은 실제적으로 과학에 대해 가지고서 잘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교에 의지를 한다거나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과학이, 즉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서 어느 순간에 되면은 실질적으로 과학이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2045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누구냐면은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사람, 레이 커즈와일인데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현재 구글의 이사로 있는데, 기술 이사로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예측했어요. 2045년이 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능보다도 이 컴퓨터 한 대의 지능이 초과를 한다. 그래가지고서 이 인류의 생각보다도 컴퓨터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갭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주인으로서 존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떤 패러다임, 사고 방식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영어로는 포스 리볼루션, 인더스트리 리볼루션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실제적으로 언급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고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빅데이터, 또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IoT라고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 총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간략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뭐 책에서 잘 배우셨죠?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대신 노동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뭐냐? 2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혁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기입니다. 이 전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는 냉장고 등 뭐 여러 가지 생활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이런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은 뭐냐? 3차 산업혁명은 이게 컴퓨터가 우리가 생활화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즉 우리 지구상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0과 1이라는 디지털로 바꿔가지고서 온라인에다가 저장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험을 갖다가 문제를 내려면은 직접 인쇄 프린트에다가 써야 됐는데 이걸 컴퓨터에서 치어가지고서 디지털로 쳤으니까 프린터를 나오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온라인, 사이버 세상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디지털화 이런 것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전부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서 컴퓨터에다가 저장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보화 시대 또는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 사이버 시대.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지만은 3차 산업혁명은 이 지구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 가상세계, 사이버 세상에서 있는 데이터를 현실 세계로 가져와 가지고서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하는 거.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O2O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프라인이고 여기는 2는 2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이 공통된 공간, 여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것도 아날로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0과 1로 데이터를 저장해 가지고서 디지털로 저장할 때는 이게 디지털이 됩니다. 그다음 사물은 어떤 것들은 데이터가 됩니다. 어떤 제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가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제품이라고 하지만 이건 서비스가 됩니다. 그 물리 세상이 되고 사이버 세상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나는 공간, 여기에서 사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냐, 산업이냐, 여기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유니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니콘이 뭐죠?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뿔 달린 말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만큼 보기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에서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 용어에서 유니콘을 사용할 때는 매출이 10조 되는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10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보통 우리가 LG전자 정도가 10조인데 LG전자 같은 회사가 이 O2O 공유 영역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순식간에 몇 년에 걸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 2년 내에 나온다는 거죠. 그냥 그런 기업들이 나오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에어비앤비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소입니다. 여기서 B&B라고 해서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는 침대를 제공해주고 아침을 준다는, 주로 유럽 같은 데에서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텔에 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호텔 소유의 방이 없다. 그럼 방을 어디서 나느냐? 여기에 가입하는 일반 가정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남는 방을 여기에다가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대여하는 매개체, 즉 온라인에 사람들의 방 정보를 오프라인에 있는 실제 소유자들한테다가 제공을 해줘 가지고서 그 편의성을 해주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버 택시 회사입니다. 우버 택시 회사는 또 역시 뭐가 한 대가 없느냐? 택시가 한 대도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운전하느냐?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이렇게 택시같이 제공을 해주고 요금을 받는 거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